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2024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건설사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한국에 맡기겠습니다. 계약 규모 28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뒤인 12월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기업 사빅이 발표합니다.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과 150억 달러 규모 합작 투자 체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한국형 원자로 도입 검토. UAE에 이어 사우디까지 K원전의 중동 재진출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산유국 사우디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말이죠. 오늘 경제의 중심에서는 사우디와 한국의 놀라운 파트너십,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인연은 깊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리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중동으로 가자.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만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9억 3천만 달러.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계약이었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을 휩쓸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대림산업,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항, 항만, 병원, 학교, 거의 모든 인프라를 한국이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1년 한 해에만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 138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중동 건설 붐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서 번 외화로 한국은 포항제철을 건설했고 경부 고속도로를 확장했으며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중동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0년대 사우디를 건설한 건 한국이었다. 리야드 시내를 달리는 도로, 주베일의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 다란의 국제공항, 모두 한국인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당시 중동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은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국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동 건설 시장이 침체되면서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가 급감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값싼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중동 건설 시장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비전 2030,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었죠. 그 핵심이 바로 네옴시티였습니다. 네옴시티,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에 건설되는 미래 도시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면적의 44배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5천억 달러, 우리 돈 67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도시에 쏟아붓는 겁니다. 네옴시티의 핵심 프로젝트는 더 라인입니다.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의 거대한 선형 도시.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미래 도시죠.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재생에너지가 결합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지을 것인가였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유럽 건설사들이 유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베크텔,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 같은 글로벌 건설사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건축공사 CSCC는 파격적인 저가를 제시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우디가 중국 건설사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왜일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지은 경기장 일부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된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중동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값은 싸지만 품질은 믿을 수 없다. 사우디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옴시티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는 절대 품질에서 타협할 수 없다고. 그리고 사우디가 주목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갔죠. 왕세자는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네옴시티를 맡길 수 있겠다. 한 달 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네옴시티 1단계 공사 수주에 성공합니다. 37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놀랍습니다. 더 라인 핵심 구간 건설 18조 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12조 원, 재생에너지 발전소 7조 원. 더 놀라운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건설 자동화 기술, 친환경 건축 기술을 사우디에 전수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만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우디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원하는 게 아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우디는 한국을 단순한 건설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본 겁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 현장에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BIM, 건축 정보 모델링,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죠. 현대건설은 사우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과 MOU를 맺고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받고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만든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 그건 신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쌓아온 50년의 신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한국.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국. 사우디는 그 신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기업 사빅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사빅은 세계 4위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연 매출 400억 달러, 우리 돈 53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죠. 사빅이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의 차세대 석유화학 단지를 함께 만들자. 석유화학은 사우디의 생명줄입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석유를 정제해서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 원료로 만들어 파는 거죠. 이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는 많지만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의 석유화학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에틸렌 크래킹 기술, 롯데케미칼의 고기능성 폴리에틸렌 생산 기술.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나 독일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기술력. 하나솔루션은 세계에서 5번째로 저압 에틸렌 생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압으로 에틸렌을 생산하면 에너지가 40% 절약됩니다. 같은 양의 석유로 훨씬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꿈 같은 기술입니다. 2024년 12월 하나솔루션은 사빅과 75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주베일에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에틸렌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였죠. 이 공장이 완공되면 중동 최대, 세계 5위 규모가 됩니다. 롯데케미칼의 돌파. 롯데케미칼은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롯데케미칼은 사우디 아람코와 직접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죠. 계약 내용이 놀랍습니다. 사우디 야부 산업단지의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건설. 투자 규모 80억 달러, 약 10조 7천억 원.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 대신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사우디가 왜 바이오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질까요? 석유가 넘쳐나는데 답은 미래 시장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일반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규제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플라스틱만 쓰라는 거죠. 사우디는 알고 있습니다. 석유 플라스틱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하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개발한 바이오 PET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물성이 똑같으면서도 탄소 배출은 30% 적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롯데케미칼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겠다고 계약했을 정도죠. 사우디 아람코는 롯데케미칼의 기술에 반한 겁니다. 석유화학의 시너지,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의 사우디 진출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석유화학 생태계 통합입니다. 사우디는 원유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만들어진 제품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수출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를 그냥 파는 것보다 10배 이상 이익이 남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거대한 생산 기지를 얻습니다. 윈윈인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만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전 2025년 2월 15일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압두라지즈 빈 살만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수력 원자력 본사를 찾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2기를 사우디에 건설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순간 한국 원전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원전은 2016년 이후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건설이 중단되었고 해외 수주도 끊겼죠.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주가 전무했습니다. 원전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젊은 인재들은 원자력 공학과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180도 바꿨습니다. 원전 강국 제도약, 국내에서 신한 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었고 해외 수주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는 왜 한국 원전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검증된 성능. UAE 바라카 원전은 2024년 현재 4기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가동률이 무려 95%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미국 원전 평균 가동률이 87%, 프랑스가 85%입니다.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게다가 바라카 원전은 공기, 공사 기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1호기 2018년 완공 예정 2018년 완공, 2호기 2020년 완공 예정 2020년 완공, 3호기 2021년 완공 예정 2021년 완공, 4호기 2024년 완공 예정 2024년 완공.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공기를 지킨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고 있는 올키르오토 원전은 12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예산도 3배로 늘어났죠.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도 7년 지연, 예산 2배 초과. 반면 한국 원전은 딱 맞춰 완공합니다. 사우디는 이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격, 경쟁력.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건설 단가가 저렴합니다. 1기당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 미국 원전은 140억 달러, 프랑스 원전은 12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절반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기술 이전. UAE 바라카 원전을 지을 때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UAE 기술자 2,000명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바라카 원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똑같은 걸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전을 지어주되 기술도 가르쳐달라. 한국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2025년 4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사우디 에너지부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사우디 동부 주바일의 APR 1402기 건설 총 사업비 120억 달러, 약 16조 원,
사우디 기술자 1,500명 한국 파견 교육, 2027년 착공, 2034년 완공 목표. 계약이 확정되면 이건 한국 원전 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대우건설, 현대건설,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일감을 얻게 됩니다. 일자리만 3만 개가 생깁니다. 원자력 공학과에 다시 학생들이 몰려들 겁니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네옴시티에 중동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투자액 30억 달러, 약 4조 원. 사우디의 젊은 인재들에게 반도체 설계, AI 칩 개발을 가르치는 센터죠. SK 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 PIF와 합작으로 AI 데이터 센터용 HBM 고대 역풍 메모리 공장을 사우디에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액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떨까요? 2026년 2월 사우디 아람코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 40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 전기차 배터리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A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성과 2024년에서 2026년 2년간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건설 370억 달러, 약 49조 원, 석유화학 200억 달러, 약 26조 원, 원전 120억 달러, 약 16조 원, IT 반도체 80억 달러, 약 10조 원, 배터리 에너지 90억 달러, 약 12조 원, 총 860억 달러, 우리 돈 11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만에 사우디에서 수주한 겁니다. 믿기 어려운 성과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옴시티는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전체 투자 규모 5천억 달러 중 현재 집행된 건 10%도 안 됩니다. 앞으로 4,500억 달러, 약 600조 원가 더 투입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최소 30%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50억 달러, 약 180조 원 규모의 수주가 더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우디를 넘어 중동 전체로. 사우디에서의 성공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쿠웨이트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타진해 왔습니다. 오만이 LNG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카타르가 2030 월드컵 인프라 건설에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UAE는 바라카에 이어 추가 원전 4기를 한국에 발주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신뢰. 5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지켰고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둘째, 기술. 한국은 중동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석유화학, 원전, 반도체, 배터리. 셋째, 파트너십. 한국은 단순히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합니다. 중국은 싸게 팔지만 기술 이전은 안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은 주지만 너무 비쌉니다. 한국은 적정한 가격에 기술까지 나눕니다. 이게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우디 특수는 한국 경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일감이 폭증하면서 건설 인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만 12만 명. 이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액만 연간 60억 달러, 약 8조 원입니다. 철강사 포스코도 수혜를 봅니다.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H빔, 철근을 독점 공급하거든요. 조선사들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우디가 홍해 해상 물류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해양 플랜트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중동 효과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1970년대 사막에서 땀 흘린 우리 선배들이 쌓은 신뢰. 그 신뢰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115조 원의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것. 한국이 원전 기술이 없었다면, 석유화학 기술이 없었다면, 반도체 기술이 없었다면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그게 미래를 만듭니다. 셋째, 파트너십의 힘. 한국은 혼자 잘 살겠다고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UAE에도 가르쳐주고 사우디에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국을 찾는 겁니다.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2월 리야드 거리를 걸으며 올려다보는 고층 빌딩들. 그 빌딩 대부분이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네옴시티 교육센터. 그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부 주바일에 세워질 원자력 발전소. 그곳에서 한국형 원전이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은 맨손으로 사막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50년 후 지금 우리는 첨단 기술로 사막의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한국인의 땀과 성실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겁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